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승리로 이끌어줄 친절한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가볍게 살펴볼게요. 자, 2차 방정식부터 부등식까지 공부하실 건데요. 자, 이 내용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되는 내용들과 알아야 되는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고차 방정식에서는 우리 목적이 해 구하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부정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평소에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잊을 수 있거든요. 포인트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마치 어떤 단어를 보면은 그 단어에 해당하는 뜻이 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셔야 돼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려고 합니다. 암기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장 간편하고 여러분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x제곱. 자, 개수가 얼마예요? 1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인수분해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자, 예를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인수분해 가능하나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곱하시면 얼마 됩니까? x 제곱이죠.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x 나오죠.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x 나오죠. 자, 그리고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딱 되는 것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한가를 만드신 거죠. 자, 뭐냐? 곱이 0이다 라는 얘기는 0 또는 0이잖아요.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알파 또는 x는 베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확실히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바꿔 말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여기서 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두 개의 근을 알고 있을 때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이라고 하시고요. 여기서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알파랑 베타 더한 거잖아요. 요만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위에다가 하나 적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무식이 x 플러스 무식이는 0이라고 꼴 자체를 기억해보세요. 그러면 x의 개수에서 이것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그게 바로 누구죠? 네, 두근의 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은 얘가 되겠네요. 자, 두근의 곱도 말할 수 있어요. 두근의 곱도 형식을 바라보시면 뭡니까? 바로 이 위치에 있는 값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으로 기억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적으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모분의 모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좀 쉽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무조건 만드세요. 가능하시죠? 양변을 x제곱의 개수 2로 다 나눠버리면 자,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5 이퀄 얼마?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두근의 합은 x의 개수의 반대부 마이너스 2분의 3이 두근의 합이 되는 것이고요. 곱은요. 뒤에는 상수항, 즉 2분의 5가 두근의 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편리해집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고차 방정식의 풀이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쵸? 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가 아무리 차수가 높아도요. 가장 바람직한 예쁜 모양은 어쩌고 저쩌고 삘릴릴릴릴 이퀄 0으로 만들어서 곱이 0이꼴로 만들면 만족하는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되는 아이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해가 되는 문자 값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장 예쁜 형태는 인수분해 형태인 거예요. 자, 얘를 딱 보니까 3차 방정식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꼬라지죠. 얘는 x의 세제곱이고요. 27은 무엇의 세제곱입니까? 3의 세제곱이죠. 이리 오시오. x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은 0이면서 자, 보이셔야 돼요. 세제곱의 합 공식. 자, 까먹은 그대들을 위해서 살짝 적어드리자면 이게 익숙하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합. 그리고 뒤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앞에 1차식이잖아요.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2차식이 있어야겠죠. 1차와 2차의 곱이 3차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A랑 A 제곱을 곱해야 A 세제곱 나오시고요. B랑 B 제곱을 곱해야 B 세제곱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운데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싹 전개해서 뭔가 뽁닥뽁닥 지워지려면 소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부호가 반대인 아이가 여기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AB 하시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셔야지만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이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 하시고 가로 x제곱 마이너스 2개 곱한 건데 이렇게 써도 괜찮죠. 플러스 3제곱 9 이퀄 0이 됩니다. 자, 원하는 형식 왔네요. 곱해서 0이 되는 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0 또는 0.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 또는 얘가 0이면 돼요. 머릿속으로 0이면 돼요 라고 써요. 언제 한 번 더 쓰니까. 자, 2차 방정식이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는 방법은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근의 공식 써볼게요. x는 다시고요. 2 곱하기 2차 개수분해 마이너스 b니까 3이 되겠죠. 풀마 루트 하시고 1차 개수 제곱 빼기 4 2차 상수항 얼마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는 2분의 3 풀마 루트 하시고 근호하니 마이너스 27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자, 일단은 다른 말이 없다면 특별히 우리는 복소수 범위에서 다 해를 구합니다. 그쵸? 자, 근호한이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i로 나와요. 끄집어내야겠죠? 루트 27은 뭐나 마찬가지입니까? 바로 3루트 3이 보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의 근은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얘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괜찮으신가요? 만약에 실수 범위에서만 근을 구하세요 하면은 얘가 사라지고 쟤만 근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인수분해 형식일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만약에 여기서 곱셈 공식을 보면은 그 사람은 신문에 나가야 돼요. 그죠? 좀 복잡하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어쨌든 가로는 0이다 라는 얘기는 x에 무언가를 대입해서 0이 되는 x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 형식을 좀 이용해 볼게요. 일단 제가 적당히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 보면 된다고 했었죠? 풀마일부터 출발하시라고 했잖아요. 자, 1을 대입해 보세요. x 1 대입하면 0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6. 자, 결과 얼마라고 답할 거예요? 0이죠. 0.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0 나왔네요. 이 말은 뭘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야, 주어진 3차식 x 무엇을 인수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요거의 반대부호 플러스 1.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 되니까. 하시고 뭔가 있어야 되고요. 는 0이 되겠죠. 자, 목적은 얘를 전개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얘가 나와야 돼요. 맞추면 되죠. x랑 뭘 곱해야 x 세제곱이 됩니까? 그렇죠? x제곱. 딱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상수항과 상수항을 곱해야 바로 상수항이 되는 거죠. 자, 1이랑 뭘 곱해야? 마이너스 6을 곱해야 얘가 나오죠. 자, 이제 가운데 항만 맞추면 돼요. 껴맞추기 됩니다. 자,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x항일 거 아닙니까? 좀 만약에 내가 나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문자로 놓고 하시면 돼요. 근데 즉석에서 가능하시죠? 자, x랑 x를 곱해야지만 x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1과 x를 곱했을 때 1x제곱, x제곱 해서 2x제곱. 얘는 괜찮아요. 자, 이제 우리 뭐만 확인하시면 돼요? 1차항의 개수. 자, 그러면 쓱 봅니다. 이렇게 곱하시면 누구 나와요? 마이너스 6x가 나와요. 그죠? 여기 네모라고 합시다. 이렇게 곱하시면 누구 나와요? 네모 x가 나와요. 자, 이거 계산한 게 누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5x가 나와야겠죠. 네모는 누구일까요? 1이죠. 이거 1이구나 하시고 딱 채우면 되는 거죠. 됐네요.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근 하나 나왔고요. 또는 나머지는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우리는 얘가 0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려오면 되죠. 얘
합곱의 인수분해 가능하시나요? 가능하네요. 아,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0 또는 0, x는 얼마죠? 마이너스 3 또는 그리고 x는 2 해서 나머지 근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울 리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푼 내용은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뭘 이용하면 되죠? 조립제법.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얘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 괜찮아요? 자, 그럼 봅시다. 조립제법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습니까? 이렇게 똑같잖아요. 네. 대입해서 0이 되는 x를 일단 찾자라고 하시고요. 나누어지는 식에 해당되는 바로 이 주어진 식의 개수를 그대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마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1. 그죠? 근에 해당되는 수. 하시면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곱해서 올라가죠. 토스 기억나시죠? 토스 곱해서 올라가요. 눌러요. 더해요. 1이고요. 토스 곱해서 올라가요. 마이너스 2. 눌러요. 더해요. 마이너스 6. 토스 곱해서 올라가요. 눌러요. 0 됩니다. 맞죠? 그러면 적는 방법이 얘가 어떻게 적는다고 했어요? x 플러스 1 그리고 상수 1차, 2차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퀄 0이 되죠. 똑같잖아요. 아까 한 거예요. 이거 합곱의 인수분해로 근 구하시면은 여기서 얘네 두 개가 근이 나오시고요. 0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똑같죠. 두 가지 풀이 병행하면서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씹어 먹어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 다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고차 방정식 해 구하는 것까지 했고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로 오늘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그대로 확장시키시게 되면은 고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3차 방정식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근 세 개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요. 세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파, 베타, 감마 이따구로 기억하시면 나중에 또 까먹어요. 세근의 합, 자 근이 3개 있어요. 자 우리 빵 먹기를 합시다. 빵 먹기. 내 눈앞에 근이 3개 있습니다. 자 빵은 해고 근이에요. 해나 근 구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빵 먹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죠. 당분이 있으니까요. 빵을 한 개씩만 가지고 와서 먹어요. 앞에다가 첫 자 붙이면 더 재밌어요. 자 그리고 빵을 2개씩 집어와요. 2개씩 집어와서 먹어요. 그리고 합해버리는 걸까? 합한다는 건 이제 우리 먹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먹는다 앞에 첫 자 붙이면 더 재밌어져요. 빵을 한 개씩 다 3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와요. 3개를 한꺼번에 갖고 와서 먹어요. 앞에 첫 자 붙이시면 돼요. 괜찮죠? 자 이렇게 빵 먹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요. 얘도 그 인수분해 원리를 써먹는 거예요. 적당히 잘 고쳐서 x세제곱 마이너스 빵 한 개씩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네, 그렇게 먹어요. x제곱 3차, 2차 자 그리고 플러스 빵을 2개씩 집어와요. 2개씩 집어와서 합한다, 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가 지금 2차의 개념이죠. 2개씩 곱했으니까. 그러면은 x를 곱해야 3차가 되죠. 모든 항이 3차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3개를 한 번에 집어와서 먹어요. 는 0. 자, 이 꼬라지를 보세요. 재미있는 형태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빵 하나, x 마이너스 또 빵 하나, x 마이너스 또 빵 하나 이런 식으로 빵 한 개씩의 인수분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또는 x는 감마 이렇게 근 3개를 구하죠. 그럼 이제 거꾸로 가시면 돼요. 내가 어떠한 3차 방정식의 근 3개를 알고 있는데 그 3차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이 주어진 식에서 합, 두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네. 형식만 보시면 돼요. 부호가 풀마, 풀마로 반복이 되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세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2차 계수의 반대 부호가 세 근의 합이잖아요. 두 근의 곱의 합은요?
1차 개수가 두근의 곱합이고요. 세근의 곱은요. 상수항의 부호를 바꾼 것이 세근의 곱이다라고 형식을 보는 것이 괜찮죠? 형식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기서도요. 3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변을 다 3으로 나눠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세근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한 개씩 집어와서 먹어요. 먹어요. 자, 얼마 나오죠? 3분의 2가 나오죠. 여기는 3분의 2가 바로 보이시면 되잖아요. 맞죠? 빵 2개씩 집어와서 곱한 다음에 먹어요. 얼마 나와요? x의 개수 그대로 마이너스 3 되겠죠. 빵 3개 몽땅 집어와서 먹어요. 이거 반대부 얼마죠?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한 내용을 확장시켜 보세요. 얘가 n차 방정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3차 방정식에서 3제곱으로 출발했잖아요. 자, 나 요거 지워도 되나요? TC 기록하시고요. 시간대 기록하시고 나중에 되돌려보기 하시면 되니까 지금 빨리 시간대 기록해 두세요. 자, 지웁니다. 이거를 n차 방정식으로 한번 확장시켜서 중요한 사실만 좀 볼게요. a, n, x,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n, 마이너스 1, x, n, 마이너스 1제곱 쭉 가요. 플러스 하시고 a1x 플러스 a0 이퀄 0이라고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되게 쉬워요. 이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n제곱인 거니까 그 개수를 an이라고 한 것이고요. n-1제곱인 거니까 그 개수를 이렇게 한 것이고요. 1제곱인 거니까 개수를 a1 했고 0차 개념이 상수항인 거니까 a0라고 한 거예요. 괜찮죠? 아까 같은 원리로 그렇게 인수분해한 형식을 만들고 비교하기 위한 작전으로 가지고 왔을 때 여기를 1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더 어떻게 하면 돼요? 최고차 개수로 다 몽땅 나눠주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건데 부호가 있잖아요. 풀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더 쉽게 말하면 빵을 한 개씩 가지고 와서 먹으실 때는요. 마이너스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빵을 한 개씩 가지고 출발할 건데 n차 방정식인 거니까 근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n개가 되겠죠. 얘가 알파1, 알파2, 알파1에서 n개 근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모든 근을 다 합합니다. 모든 근을 다 합하시면 마이너스로 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차수의 개수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an분의 an-1 그리고 솔직히 중간 과정은 너무나 근이 많아서 우리가 헤아리기 힘들고요. 똑딱 가시다가 맨 마지막에 빵을 다 집어와요. 혼자 다 먹겠다는 얘기죠? 네, 그 척자 붙이시면 돼요. 혼자 다 먹어라! 살이나 쪄라! 이렇게 해요. 다 집어와서 먹어버립니다. 이때는요. 마지막 거를 보시는데 좀 조심할 사실이 이게 부호가 이게 반대가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제곱 붙이시면 돼요. 요거는 기억할 만하죠.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암기하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요. 요것만은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제가 알려드렸던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다가 적용해 보시면은 금방 검증이 되니까 기억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로. 마이너스 최고차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 한 글로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 모든 근의 곱은요? 네. 최고차 개수분의 상수항 하시고요.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붙여야 부호 정리가 된다라고 다 먹어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자, 지울게요. 자, 이제 이어지는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부등식이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차분히 지금 점검해 보시고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딱 원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거. 제거한다는 얘기죠. 어떤 한 문자를 소거해서 빨리 딱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딱 한 문자만 남겨서 그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요. 해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관련 있는 나머지 문자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x 플러스 y는 1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입니다. 문자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방정식 2개예요.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일치를 해야지만 해를 구할 수 있음이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변수의 수가요. 방정식의 수보다 더 많으면 그거는 우리가 좀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고요.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자 한 개를 소거할 건데요. 나 y를 소거할래요. 그 y는 하시고요. 이항시키면 1-x. 자, 이걸 어디에다가 대입할까요? 그렇죠? 바로 니은에다가 대입하겠죠. 왜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 문자 소거한다고요. y 자리에다 대입하는 순간 x제곱 플러스 1-x제곱은 13. 자, 쳐다보세요. 자, 문자 누구만 남았어요? x만 남았어요. 나 x에 대한 방정식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x 구하고 관련 있는 나머지를 여기서 y 해결하시면 돼요. 정리합니다. x제곱 얘 풀면은 2x제곱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이항하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전개해서 정리한 거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수업 끝나고 꼭 당신이 풀어볼 거니까요. 자, 양변을 2로 나누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6까지 괜찮아요? 자, 합곱의 인수분해 가능하시나요? 가능하시죠. 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6까지 괜찮아요? 네. 0 또는 0 해서 x의 값이 2개가 나오죠. x는 3, 그다음에 또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이라고 써드릴게요. 끝이 아니죠. 쌍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연립인 거니까 동시 만족하는 변수의 쌍이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x에다가 뭘 대입하시면 돼요? 3을 대입하시면 y값 구할 수 있죠. x에 3 대입하시면 그때의 y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동일한 방법으로 저기다가 쑥 적용시키시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1 빼기 2. 네, 3 되죠? 그러니까 y는 3이 돼요. 해서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인 한 쌍 또는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3인 한 쌍 해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어질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얘는 좀 예쁜 형태가 되고요. 예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무조건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남깁니다. 그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방정식일 경우는 근해공식 쓰셔야죠. 그래서 그 문자의 값을 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멈추지 마시고요. 두 문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식에다가 대입을 빨리 하시고 나머지 문자의 값을 구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좀 훈련만 하시면 금방 여기는 좋아지는 파트가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부정방정식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해요. 그 말은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그 변수, 문자의 값을 구한다가 바로 목적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변수가 지금 몇 개예요? 미지수가 2개잖아, x, y. 근데 방정식은 1개밖에 없어요. 미지수의 수보다 방정식의 수가 적을 때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정수 조건 있고 이어지는 실수 조건. 제일 많이 나오는 걸 볼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그 조건의 성질을 최대한 살려서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면 돼요. 일단은 문제를 봤는데 이거 좀 이상해. 근데 정수 xy 혹은 자연수 xy라는 조건이 있으면 빨리 머릿속으로 수는 수 이렇게 기억하세요. 수와 수의 곱은 수가 된다. 정확히는 정수와 그리고 정수의 곱은 항상 정수가 되죠. 그러니까 수의 성질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 이용한 꼴이야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친구 중에 정수 있나요? 없으면 이참에 정수를 친구로 삼으시면 되고요. 정수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나한테 보여줬던 가장 인상적인 얼굴의 표정을 기억하신 다음에 걔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문제 풀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 친구의 얼굴 떠올릴 거고요.
자, 정수란 친구가 없으면요. 이참에 정수란 친구를 만드시면 돼요. 내 표정을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괄호 곱하기 괄호는 뭐라고요? 수의 꼴로 고칠 겁니다. 쉬워요. 일단은 곱해지는 얘네들을 분리해 줘야 돼요. 나 한쪽에는 x를 집어넣고 한쪽에 y를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전개했을 때 x, y 곱한 거 나와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x랑 뭘 곱해야지만 마이너스 3x가 나오니까 저 마이너스 3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전개 끝났어요. 이렇게 x랑 y 한 번 했고요. 알겠습니다. 번호 적어드릴게요. 자, 여기 1번이고요. 여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이고요. 여기 2번입니다. 누가 막 계속 귓속말로 번호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겠죠. 그럼 여기 3번이라고 써드릴게요. 그럼 여기 3번이 나와야 돼요. 제 얼마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y. 마지막 4번은요. 곱하면 9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우리가 요령을 피우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요령을 피운다. 뭐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괜찮네요. 요령을 피우겠다. 요령을. 네, 어떻게 피울 거냐면은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예, 원래 9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9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4번에서는 다시 없애야죠. 그리고 얘는 별표라고 칠까요? 자, 원래 그냥 항상 같이 있는 애, 머물러 있는 애 상수항은 원래 있었잖아요. 는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거 없어요? 원래 주어진 식을 값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전을 펼친 겁니다. 순서는 어렵지 않잖아요. 괄호수기 만든다. 그리고 곱해져 있는 두 아이를 뜯어 놓는다. 헤어져! 라고 헤어져! 이렇게 헤어져! 이렇게 한 다음에 전개하는 방법의 순서를 여기까지만 매기시면 돼요. 1번, 2번, 3번이고요. 4번은 그냥 뭐 요 정도 번호를 매길 필요도 없고요. 상수항에 대해서는 값을 유지하도록 내가 만든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그냥 표정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왜 이게 효과가 중요하냐면 이거를 그려놓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시점에서 각인이 되거든요. 한번 멈칫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원래 있었으니까 얘는 그냥 원래 그대로 머물러 있는 별 항상 그 자리 유지하는 거는요.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상수 정리해서 넘길게요. 가로는 수의 꼴 만들려고. 다시 잘 예쁘게 써보자. x-3 곱하기 y-3은 3 되죠. 여기서 좀 정리할 거니까 이로 가지고 올게요. 자, 3초 드릴게요.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쓱. 3초 안 드렸나요? 자, x-3 곱하기 y-3은 3 됐어요. x, y 정수라고 했죠. 정수와 정수의 정수와 정수 곱해서 정수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얘 보세요. 곱해서 3이 되는 아이가 누구 있어요? 1과 3. 그쵸? 거기다가 순서 바꾸고 부호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x-3, y-3이 가질 수 있는 값을 표 형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얘가 1이면 얘가 3이죠? 얘가 3이면 얘가 1이고요. 그쵸? 그리고 음수와 음수의 곱도 양수가 되니까 이 상황에서 부호를 고려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x랑 y가 가질 수 있는 실제 값을 다시 완성하시면 돼요. 는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것일 때 얘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항하면 되죠. x가 4일 때 y가 얼마예요? 6입니다. 이퀄 있다 생각하세요. x가 6일 때 y가 4입니다. 이퀄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3 더하고 3 더하면 되죠. 앞에 하는 거 보니까 그 2, 여기는 0이 되겠죠? 3 더하고 3 더하는 거니까 0, 2 이렇게 해서 4,6, 6,4, 2,0, 0,2 네 쌍의 애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발문만 조금씩 바꾸겠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를 통째로 기억하시고요. 풀이 과정을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다음 내용입니다. 자, 부정방정식에서 이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건데요. 전체를 보시면 방정식은 한 개예요. 미지수는 두 개죠. 이거 부정방정식. 그런데 조건에 실수라는 말이 나와요. 실수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네, 얘는요. 제곱하면은 항상 어떻게 돼요? 양수 아니면 0이에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의 성질이 제일 많이 쓰이는 성격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할까?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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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제곱이란 단어를 내가 썼어요. 그러면 꼬라지가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의 꼴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인 경우는 유일해요. 왜요? 아니 0 이상이고 0 이상이라면서요. 더해서 0이려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여야 0이 되잖아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지금 그럴 수 없죠. 그럼 무조건 둘 다 0이어야 돼요. 여기. 둘 다 실실 쪼개 이렇게 실실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일 것 같아. y제곱과 마이너스 4y가 완전 제곱식일 것 같아 라고 하시고요. 혹시나 싶어서 좀 잡아드리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제곱항이 있고요. 1차항이 있어요. 얘를 완전 제곱 꼬라지로 바꾸는 방법은요. x 넣어주시고요. 1차 개수의 반 넣어주시고 같아지기 위해서 얘를 제곱한 값을 다시 한번 빼주십니다. 요거 하나 정리하실까요? 요거는 기억할 수 있죠. 같아지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1초, 2초, 3초. 자, 갑니다. 자, 그러면 가보실게요. 얘네 두개 보시고요. x 넣어주시고 1차 개수의 반을 넣어주시고 제곱한 거 빼주시고 괜찮? 자, y 가실게요. y 넣어주시고 1차 개수의 반 넣어주시고 제곱.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한 거 빼주고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돼 있어요. 얘는 원래 있었어요. 플러스 5는 0. 따라서 x-1 제곱 더하기 y-2 제곱은 하시고 계산하면 없어지죠.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0. 끝났네요. 뭐라고요? 실실 쪼개. 실실빵. 너 실수지? 너 0이어야 돼. x는 1이고요. 너 실수지? 너 0이어야 돼. y는 2에서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해를 구했습니다. 1,2 혹은 x가 1일 때 y가 2라는 한 쌍의 해를 구하신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내용 가보실게요. 자, 이 파트를 좀 정리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는 기본인 거죠.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1차 부등식의 해를 못 풀어서 혹은 기억이 안 나서 답을 못 구하고 있다. 한 그날은 3-4시간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조금 그날은 스스로를 괴롭히셔야 돼요. 그만큼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이게 뭡니까?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는 부등식에서 자 뭐라고요?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는 부등식에서요.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어도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쉴 때예요. 그러면 이거 맞는지 보세요. 내가 같은 값을 곱했다. 이것일 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뒤지게 맞으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이거는 C의 부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C가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죠. 양수일 때 같은 수를 곱해도 대소관계 바뀌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나누어주는 값이 양수일 때만 방향이 유지가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합시다.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경우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떨 때냐? 이미 정해져 있는 대소관계에서요. 어떤 값이 음수예요. 음수일 때 양쪽에 그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반대가 되고요. 양쪽에 즉 양면에 음수를 나누어 주면은 그때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방향이 바뀌지 그 이외에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자, 그러면 이거 문제 보실게요. 이거 참이되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이항이라는 것은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서 얻어낸 게 이항이에요. 이항은 방향이 안 바뀌어요. 내가 얘를 그냥 이쪽으로 훅 넘길게요. 같은 x를 양변에 더했다는 얘기죠. 방향 안 바뀌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끝났어요. x의 범위. 따라서 x는 2 이상이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죠. 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2를 기준수예요. 얘를 출발로 같거나 근인 거니까 오른쪽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여기가 x의 범위인데요.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왼쪽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방향이 왼쪽으로 향한다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좁혀야 돼요. 자, 이를 기준으로 같거나 큰 해석을 하시고 수직선에 나타내셔야 돼요. 알겠죠? 방향 가지고 왼쪽 오른쪽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준수 정해져 있는 수를 기준으로 어떠한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결정하는 건데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잖아요. 근데 기준수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같거나 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x항만 남기고 2항이에요. 양변에 20을 뺐다라는 이야기죠. 안 바뀌어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어 줍니다. 이때 방향이 바뀌죠. 마이너스 4로 나눈 거니까 5가 되잖아요. 해서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수직선을 그리십니다. 기준수가 누구예요? 5. 자, 5를 기준으로 읽어봐요. 작은 값들의 모임. 5 뚫어버리고 작은 여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가볍게 두 가지를 풀어봤습니다. 좀 숙제를 좀 내드릴 것 같은데 숙제 내드릴 것 같대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일단은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 시간 할 이야기인데 미리 여러분이 조금 아는지 모르는지 정도를 좀 측정하기 위한 거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잘 풀어가기 위해서 이거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기준수가 마이너스 3하고 1이 있잖아요. 맞죠? 얘들을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내가 x라는 i를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x값들이 있어요. 그 x값에서 얘를 뺐어요. 그 값과 0과의 대소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 x에 대해서 마이너스 3을 뺀 식과 0, 1을 뺀 식과 0의 대소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참여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5초 셀게요. 이거 지금 적으셔도 괜찮고 시간대 기록해 두시면 되고 멈춤 버튼 5, 4, 3, 2, 1 땡! 다 됐죠? 자기의 방법을 했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끝내볼 건데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매번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거를 그냥 흘려 듣지 않으시고 계속 마음속에 되새김질 하신 분들은 아마 뭔가 달라지는 거를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꼭 여러 번 마음속으로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요. 또 입으로 뱉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효과 있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